안녕하세요. 얀마입니다. 오늘은 과연 이 나라의 법이 피해자의 편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옛날부터 뉴스나 어떤 사건 사고에 관련된 언론 보도를 보면서 항상 따라붙는 의문이 있어요. 과연 대한민국의 법은 누굴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피해자는 납득을 하지 못하는 법원 판결과 보상으로 눈물을 흘리고, 가해자는 오히려 당당하게 고개 들고 다니며 심지어 뻔뻔하게 마치 선심을 쓰듯이 피해자한테 합의를 제안을 하죠. 아니, 합의를 해주는 것처럼. 원래 합의라는 거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진심으로 이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냥 용서하는 마음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피해자가 합의를 부탁을 하고 가해자가 마지못해 해주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가불관계가 무너진 거죠. 그럼 과연 왜 이런 현상이 생긴 걸까 하는 당연한 의구심이 들죠.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의 사법기관이 너무 무능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원래 법이라는 거는 피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가해자가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일 텐데, 오히려 가해자는 죄를 지어도 대수롭지 않게 행동을 해요. 그만큼 법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죠. 처벌이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범죄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죄를 짓는 사람들이 처벌이 무서워서 납작 엎드리고 피해자한테도 정말 진심으로 잘못했다는 모습을 보이면서 읍소를 할 텐데,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다 보니까 억울한 피해자들만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피해자들도 가해자의 처벌보다는 그냥 피해 보상금이나 조금이라도 더 받는 게 낫다는 생각들이 팽배해 있죠. 오죽하면 자해공갈이나 보험 사기가 기승을 부리겠어요. 작년에 개봉했던 범죄도시 2나 카지노라는 드라마를 본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보면 우리나라의 법이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얼마나 쓰레기같이 만들어져 있는지 되게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베트남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정말 막 흉악한 죄를 저지른 죄수가 오히려 한국으로 와서 벌을 받겠다고 자수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범인의 태도를 보면 일말의 뭐 반성이나 후회하는 모습이 느껴지지 않고 되게 오히려 뭐랄까 여유로운 모습까지 보이죠. 그리고 영화니까 희화한 부분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게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영화라는 거죠.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실제 그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래요. 외국에서 죄를 짓고 범죄 저지르고 그 나라에서 벌을 받으면은 엄청 세게 맞으니까 자수해서 한국에서 처벌을 받겠다.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형량도 적고 감형을 받을 수 있는 허점도 되게 많아요. 운 좋으면 보석금 내고 가석방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외국에서 죄 짓고 한국에서 처벌받고. 얼마나 만만하게 보면 그러겠어요. 대한민국의 법이. 다 알아요. 심지어 이제는 대부분의 국민들도 알고, 사법부에서도 자기네들이 만든 법이 얼마나 음, 엉망인지도 지들도 알걸? 모르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음주운전 사고 하나만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음주단속 많이 하죠. 지금도. 예전에도 많이 했고. 얼마나 많이 처벌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일 음주운전에 관한 사고에 대해서 뉴스가 끊이질 않아요. 요즘도 난 거의 매일 보는 것 같은데? 심지어는 낮술 먹고 대낮에 무슨 횡단보도를 덮친다거나 가만히 서 있는 보행자한테 막 달려들어가서 생명을 빼앗는 그런 사고들도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사고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해자들은 똑같이 변명을 하죠. 다 대본이 있는 것처럼. 뭐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정신과 뭐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면 또 그게 법원에선 심신미약 상태라고 감형도 해주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불구속을 한다 그러고. 아, 이게 진짜 제정신들인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나는. 아니,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술을 처마셨으면 그만큼 더 큰 죄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그 음주도 처벌이 다르죠. 그러면은 술을 더 많이 마셨으면 더 큰 벌을 줘야죠. 감형의 대상이 된다는 게 이게 제일 웃기지 않아요? 말도 안 되고. 이게 무섭지가 않으니까 계속 끊임없이 음주 사고가 나는 거예요. 처벌을 세게 해봐. 무서워서 술을 먹고 운전을 하겠어? 운전대를 못 잡죠, 무서워서. 실제 사건을 보면 2022년에 대구에서 있었던 음주 사고가 있었는데 60대 여성이 대낮에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사거리 교차로에 서 있다가 거의 15m를 날아가서 사망을 하셨다고 해요. 되게 유명한 사고였는데 가해자가 만취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렵다, 뭐 직장 생활하는 것도 어렵다, 뭐 그러면서 자기 어려운 사정만 호소를 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한 번도 피해자 가족을 찾아오지도 않고 사과도 하지 않았대요. 그러다가 재판이 시작되니까 본인이 온 것도 아니고 친척이 와서 합의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그러던 가해자가 정관예우를 받은 비싼 변호사한테 변호를 의뢰를 했어요. 심지어 그 변호사가 그 지역 대구지방법원 판사 출신이었대요. 결국에는 1심 재판에서 가해자가 3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답니다. 진짜 웃긴 게 뭐냐면 3년 징역을 받아놓고 그것도 많다고 항소를 했다는 거예요. 와, 진짜 사람 새끼인가?
가해자 새끼도 문제인데 진짜 개빡치는 건 법원 아니에요? 아니 만취를 해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었는데 가해자가 3년이래. 말이 되냐고. 납득을 할 수가 없지 않아요?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종합보험에 가입이 돼 있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상당 금액의 공탁금을 제출하면 형량을 줄여준대요. 근데 이게 말이 되게 웃기지 않아요? 상당 금액의 공탁금. 그러니까 얼마나 돼야 상당 금액의 공탁금이 되는 걸까? 진짜 이거는 와 진짜 쓰레기 같은 법인 게 뭐냐면 피해자들의 의사랑 상관없이 왜 공탁금이 용서받는 기준이 되는 건지를 이해할 수가 없죠.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진짜 진심으로 반성하면 공탁금으로 낼 생각을 하지 말고 피해자한테 줘야지. 고인과 피해 가족들을 더 우롱하는 거 아닌가? 한마디로 돈만 찔러주면 죄도 덮어주는 게 지금의 대한민국 법이에요. 이런 문제가 매년 수십 건씩, 수백 건씩 뉴스에서 다뤄지고 있죠. 심지어 올해만 해도 벌써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사건들이, 큰 사건들이 여러 건 있었어요. 최근엔 5월 달쯤에 있었던 인천, 소위 말해서 그 헬스 트레이너 주차 시비에 관련된 폭행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며칠 전에 강남에서 있었던 거, 롤스로이스. 그 사건도 있죠. 인천 헬스 트레이너 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아파트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벌어졌는데 가해자가 헬스 트레이너였다는 거죠. 그 부부가 30대의 주부를 집단 폭행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헬스 트레이너의 부인이 임신 상태였는데 그 당시 뭐 녹음 파일이 있었나 봐요. 들어보니까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나도 맞았다고 하면 돼. 이러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에요. 피해자가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대요. 정신적으로도 이게 얼마나 큰 트라우마가 생겼을까 안쓰럽죠. 근데 법원에서 내린 판결이 진짜 웃겨요. 구속영장도 기각을 해버린 거죠. 폭행 장면이 담긴 CCTV도 있고 뭐 음성 녹음 파일도 있고 그 당시에 증인들도 되게 많았대요. 근데도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대요. 아니 심지어 같은 아파트에 산다고 하는데 언제 또 마주칠 줄 알아. 뭐 어떻게 보복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나 임신했으니까 나도 맞았다고 그러면 된다고 그런 사람들이랑 한 동네에 사는데 구속영장을 기각을 해버린다고? 아무리 뭐 임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도 위증이잖아. 거짓말로 죄를 떠넘기려고 시도를 했으면 고의성이 인정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딴 개 거지 같은 판결을 내렸어, 사법부가.
과연 이게 국민의 세금을 들여가면서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건가? 한번 그냥 싹 다 뒤집어 엎어갖고 새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아니, 그 피해자는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 거야. 아, 그리고 8월 2일 날에 있었던 압구정동 롤스로이스 사건은 이게 또 다른 의미로 기가 막힙니다. 가해자가 현장에서 이제 사고 난 직후에 주변 사람들이 차 밑에 사람 깔려 있다고 막 그랬대요. 외쳤대요. 근데 엑셀을 밟은 거야. 그래서 옆에 있던 건물 외벽에 또 들이받고 피해자분은 그래서 더 큰 부상을 받았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가해자가 차에서 이렇게 내린 다음에 한 행동이 또 문제가 됐죠. 피해자를 먼저 살펴보지도 않고 전화 꺼내서 계속 통화를 했대요. 방치해놓고 구급차랑 경찰 올 때까지. 그리고 그 당시에 같이 그 피해자분을 도와줬던 증인분이 얘기를 했는데 가해자가 현장에 없었대. 그리고 한 10분 뒤에 경찰이 구속을 해왔대요. 사건 현장으로. 당시 한 말이 영상으로도 올라와 있는데 변호사는 부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저 사람 지금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구속되면서도 웃고 있었대. 얼마나 대한민국의 법이 우스우면 저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잡혀가면서까지 비웃고 있어요. 어떤 유튜버 분이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서 영상을 찍었는데 수사 중에 나와서 담배 피고 전화하고 지인들하고 대화를 하는 내내 웃고 있었던 거죠. 웃음이 나오나 봐요. 와, 이게 정말 상식적인 세상인가? 아니, 이런 상황인데도 이 나라의 사법부는 가해자를 선처하는 데 급급하고 피해자들의 눈물과 상처를 무시하는 게 맞는 건가? 참 깜깜해집니다, 진짜. 이게 얼마나 이런 뉴스들을 보면 국민들이 국가에 실망을 하는지. 그런 말이 있어요. 돈 벌면 이민 가야 돼. 이게 나라냐? 이런 말들이 무슨 요즘 유행하는 하나의 밈처럼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많이 들어들 보셨을걸요? 심지어 택시 기사분들이 가끔 이제 택시 타고 이렇게 잡담을 하다 보면은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자주 들었어. 이게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또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나는 저 가해자들이 옛날이랑 바뀐 게 없으니까 결국 또 솜방망이 처벌받고 또 금방 사회에서 또 얼굴 들고 다닐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왜냐면 저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법은 돈 많은 사람들 편 들어주잖아요. 이렇게 뉴스에 나올 만큼 큰 사건들이 벌어질 때마다 항상 국민들이 정부와 사법기관에 외치는 말들이 있어요. 제발 처벌 강화 좀 해달라고. 근데 왜 사법부는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항상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안달을 하는 걸까? 이쯤 되면 가해자들을 위한 법이 정말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가진 자들은 잘못을 해도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잘만 빠져나가고, 아니면 돈질을 해서 비싼 변호사들을 고용하죠. 그 비싸고 유명한 변호사들 중에는 판사, 검사하다가 퇴직해서 정관예우 받고 대형 로펌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들이 고액 연봉을 받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동안 만들어 놓은 학연, 지연, 그리고 거기에서 형성되어 있는 카르텔? 그런 것들에 휘둘려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연봉이 센 거죠. 그 나물의 그 밥이라고. 정말 애초에 법은 가진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맞는 것 같아요. 피해자분들이 좀 덜 억울하게, 하다못해 합당한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달라는 게, 이게 무리하고 어려운 요구인 걸까요? 가해자들이 법을 비웃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게 법 개정을 해달라는 거잖아. 굉장히 시급하지 않은가요? 가진 자들이 아니라 피해를 보는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제발 해야 될 일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직도 신금을 좀 울렸던 어떤 피해자 가족분의 되게 막 한맺힌 음, 절규? 외침? 음, 그 모습이 되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죽은 아이의 부모인 내가 용서를 하지 않았는데 왜, 무슨 자격으로 판사가 용서를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시면서 막 우시더라고. 그 아이가 6살이었는데 제 기억엔 아마 6살이 맞을 거예요. 근데 그 가해자가 8년을 받았어. 근데 그걸 또 항소를 했어.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 사람이 항소했다는 얘기까지만 들었어요. 애가 6살이었어. 근데 8년도 살지 못한 아이를 죽여놓고 자기는 8년 처벌을 받는 게 억울하대. 이 말이 돼? 정말 낯짝에 뭘 쳐둘러야. 나는 법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그에 관한 지식도 없어요. 근데 이런 나도 알고 있어.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서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 나라의 법은, 대한민국의 법은 절대 나를 위해서 손을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죠. 그게 지금의 대한민국, 이 나라의 사법기관을 가지는 일반적인 국민들의 시선입니다. 이걸 가만 방치하고 있다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자기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고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누구를 지키고 싶어서 이렇게 수수방관을 하는 건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